홈캠을 켜봅니다. 강아지가 소파에 누워 조용히 자고 있어요. 우리 애는 분리불안 없나 봐. 참 착하네. 안심하고 화면을 끕니다. 그런데 이 고요함의 진짜 정체를 아시나요? 동물 행동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저건 평화가 아니라 감정 방전이라고요. 너무 오래 두려움에 시달린 뇌가 스스로 전원을 꺼버린 상태. 비명조차 지를 힘이 없어진 침묵입니다. 빈집에 홀로 남겨진 강아지의 머릿속에서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홈캠을 열어봅니다. 강아지가 소파 위에 동그랗게 말려 자고 있어요. 우리 애는 얌전하네. 분리불안 없나 봐. 안심하며 화면을 끕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의 정체를 아시나요? 동물 행동학에서는 이 상태를 정서적 셧다운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것이죠. 짖거나 물어뜯는 강아지는 그나마 불안을 바깥으로 표현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조용한 개는 다릅니다. 표현하는 것조차 포기해버린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강아지도 심장 박동은 미친 듯이 빠르게 뜁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치솟아 있고요. 시험 직전 머리가 새하얘진 학생처럼 뇌가 과부하에 걸려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여도 속에서는 경보 사이렌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어요. 보호자 대부분은 이 침묵을 좋은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홈캠에 짖는 모습이 안 찍히니 괜찮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침묵이 항상 안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오래 혼자 버티다가 저항마저 포기한 상태. 가장 걱정 없어 보이는 강아지가 사실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불편한 진실입니다. 강아지의 불안은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시작될까요? 아닙니다. 훨씬 전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샤워를 하고 향수를 뿌리고 가방을 챙기는 일련의 동작들. 우리에겐 그냥 출근 준비지만 강아지에게는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수백 번 반복된 이 패턴을 강아지의 뇌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드라이기 소리가 나면 곧 나를 두고 떠나겠구나라는 예측이 시작됩니다. 이 순간부터 강아지의 몸에서는 코르티솔이 분비되기 시작해요. 문이 닫히기도 전에 이미 심장이 빨라지고 귀가 뒤로 젖혀지며 보호자의 발끝을 쫓아다닙니다. 현관 앞을 서성이거나 갑자기 품에 파고드는 행동. 이것들이 바로 이별 카운트다운의 신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강아지가 시계를 볼 줄 몰라도 시간의 패턴은 완벽히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평일 아침 특유의 분주함, 주말과는 다른 보호자의 움직임. 이 모든 것이 강아지의 뇌에 오늘은 혼자 남겨지는 날이라는 신호로 저장됩니다. 진짜 이별은 문이 닫힐 때가 아니라 보호자가 외출을 마음먹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는 셈이에요. 문이 닫힙니다. 직후 7분, 이 시간이 가장 격렬합니다. 강아지가 신발을 물어뜯고 하울링을 합니다. 많은 보호자가 이 행동을 복수나 심술로 오해해요. 하지만 동물 행동학자들의 설명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분노가 아니라 공포입니다. 무리에서 떨어졌다는 극도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패닉 어택, 공황 발작인 거예요. 이 7분 동안 강아지의 심박수는 평소의 2배까지 올라갑니다. 봉공이 확장되고 침을 흘리며 온 집 안을 미친 듯이 뛰어다녀요. 가구를 긁고 문을 핥히는 것도 탈출을 시도하는 생존 본능입니다. 화가 나서 물어뜯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퇴근 후 망가진 집을 보며 혼을 내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강아지는 이해합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화가 났다는 것만요. 이미 지나간 공포의 시간과 지금의 혼남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저 두려움 위에 두려움이 하나 더 쌓일 뿐이에요. 그래서 훈육은 효과가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심술이 아니라 공포니까요. 첫 번째 폭풍이 지나갑니다. 홈캠 속 강아지가 드디어 조용해졌어요. 이제 괜찮아진 걸까요? 연구자들이 카메라를 분석해보니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강아지는 2~30분 주기로 다시 불안해지더라고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서성이고 현관을 향해 귀를 세웁니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리면 꼬리를 흔들다가 우리 집 문이 안 열리면 다시 축 늘어져요. 이것이 바로 간헐적 스파이크입니다. 희망과 절망이 20분마다 롤러코스터처럼 반복되는 거예요. 혹시 돌아왔나 라는 기대가 솟았다가 안 왔구나 라는 실망으로 가라앉습니다. 이 사이클이 보호자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8시간을 보내는 동안 강아지의 뇌는 이 희망 절망 사이클을 20번 넘게 반복할 수 있어요. 한 번의 실망도 지치는데 20번이라니. 매일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는 강아지의 신경계는 조금씩 달아갑니다. 겉으로는 그냥 누워있다가 가끔 서성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뇌 속에서는 쉴 새 없이 감정의 파도가 치고 있어요. 조용해 보인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분리불안이 걱정되는 보호자들은 노즈워크 매트나 간식 장난감을 준비합니다. 강아지가 간식을 파먹는 동안에는 불안을 잊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효과가 있습니다. 단 그 짧은 순간만요. 강아지가 간식을 찾는 동안 뇌에 보상회로가 작동합니다. 냄새를 맡고 코로 밀치고 먹이를 발견하는 이 과정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죠. 잠시나마 불안을 잊습니다. 여기까지는 의도대로 작동해요. 문제는 간식이 다 떨어진 직후에 벌어집니다. 보상회로가 갑자기 꺼지고 뇌는 현실을 인식합니다. 텅 빈 집, 나 혼자. 기대가 높았던 만큼 추락도 깊어요. 연구자들은 이 현상을 활동 후 급락이라고 부릅니다. 간식이라는 즐거움이 사라지면서 텅 빈 공허함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신나는 파티가 끝난 뒤 혼자 집에 돌아왔을 때의 그 쓸쓸함과 비슷합니다. 즐거움을 맛본 직후라서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지죠.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장난감 하나 던져주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 이후의 급락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혼자 두면 외로우니까 한 마리 더 데려오자. 합리적인 해결책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2마리가 됐는데도 여전히 짖는 강아지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분리불안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특정 대상에 대한 집착에 가깝습니다. 강아지의 신경계는 다른 개가 아니라 보호자의 심장 박동, 체온, 특유의 냄새에 동기화되어 있거든요. 주파수가 맞는 라디오처럼 오직 그 사람의 신호만을 탑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친구 강아지가 옆에 있어도 보호자가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놀이 상대가 있으면 잠시 기분이 나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신경계가 찾는 특정 주파수, 보호자라는 신호가 사라지면 결국 불안이 밀려옵니다. 이건 강아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비슷하죠. 아무리 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사랑하는 단 한 사람이 없으면 공허할 수 있으니까요. 강아지의 분리불안도 그런 겁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 신경계가 연결된 그 특정 존재의 부재가 만드는 구멍이에요. 친구가 그 구멍을 완전히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극심한 분리불안이 오래 지속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오히려 떨어지기 시작해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스트레스 시스템 자체가 고장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번아웃입니다. 너무 오래, 너무 강하게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다 보니 결국 탈진해버린 거예요. 비유하자면 화재 경보기가 너무 자주 울려서 배터리가 다 닳아버린 것과 같습니다. 경보기가 조용해졌다고 불이 안 나는 게 아니듯 강아지가 조용해졌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번아웃 상태의 강아지는 무기력해 보입니다. 잘 움직이지 않고 잘 먹지 않으며 놀자고 해도 반응이 없어요. 보호자 눈에는 얌전해진 것, 적응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적응이 아니에요. 포기입니다. 신경계가 더 이상 싸울 힘조차 남지 않은 상태예요. 홈캠 속에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강아지. 얌전하다고 안심하기 전에 한 번 더 살펴봐야 합니다. 그 고요함이 평화인지 체념인지. 가장 조용한 강아지가 사실 가장 깊이 무너진 상태일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어두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강아지의 뇌에 새로운 데이터를 심어주는 거예요. 분리불안 훈련의 핵심은 무뎌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문이 닫혀도 반드시 다시 열린다는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주는 것입니다. 1초 나갔다 돌아오기, 5초 나갔다 돌아오기, 10초, 30초, 1분. 이 지루해 보이는 반복이 강아지의 뇌를 바꿉니다. 강아지의 뇌에는 지금까지 문이 닫히면 언제 열릴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공포로 저장되어 있어요. 하지만 100번, 200번 짧은 외출 후 돌아오는 경험이 쌓이면 뇌는 업데이트됩니다. 아, 이 사람은 떠나도 돌아오는구나. 절망으로 가득 찬 예측 시스템에 작은 믿음이 심어지는 거예요. 시간은 걸립니다. 며칠 만에 해결되지 않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연습한다면 강아지의 뇌는 분명히 변합니다. 문이 닫혀도 괜찮다는 것, 혼자여도 버려진 게 아니라는 것, 이 믿음 하나가 빈집의 공포를 견딜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강아지의 언어는 읽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조용함을 착함으로, 물어뜯는 것을 심술로, 매달림을 귀여움으로 오해해 왔을지도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행동 뒤에는 나를 두고 가지 마세요라는 절박한 신호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요. 분리불안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고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혀도 다시 열린다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다면 강아지의 빈집은 더 이상 공포의 공간이 아니게 됩니다. 조금씩 천천히 함께 연습해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강아지는 어떤가요? 혼자 남겨졌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